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그쳤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추위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뒤 11시를 기해서 평창과 강원도 산지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지겠고 그 밖에 강원도와 경기도, 충청북도와 남부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와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밑도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오늘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 있고 또 밤사이에 얼어붙어서 내일은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단단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적인 영향으로 울릉도 독도 지방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까지 5에서 10cm의 대설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대륙에서 확장하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이 대륙의 찬 공기가 비교적 따뜻한 해상을 지나가면서 서해상으로는 낮은 눈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사이에 전라남도 서해안 일부 지방에서는 약하게 눈이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12도, 서울과 청주, 대전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강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위가 심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대구 4도, 광주 5도 등으로 한낮에도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북한은 함흥이 0도에 머무는 등 대부분 0도 안팎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지금 서해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점차 높아지겠고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는 일요일쯤에는 전국적으로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에는 주로 눈이,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는 평년 이맘때 어울리는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전문위원이신 조영철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눈 소식이 잦은데요. 위원님, 12월은 특히 대설 피해가 많은 달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2월은 대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인데요. 최근 10년 동안에 12월에 대설은 12건이 내렸고 그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731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1월의 피해액이 580억 원이고 2월이 596억 원, 그리고 3월이 279억 원이기에 비하면 12월 피해액이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12월 눈 소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먼저 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도와 강원 지방의 내일 날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파주는 아침 기온 영하 1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의 최고 기온이 1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주는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7도,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6도로 평년 기온을 계속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평창은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 한파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원주는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 철원은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가 예상됩니다.
강원도의 한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역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경기도와 강원 지방은 내일 대부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한파와 폭설이 닥치게 되면 조류 독감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올해 현재까지 조류 독감에 관한 소식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겨울은 고병원성 조류 독감의 계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년만 해도 야생조류에서 H5형과 H7형의 조류독감 항원 검출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27건이 검출이 되었는데요. 11월 20일 이후에만 15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겨울철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 시기에 점차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조류 독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철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철새도 많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겨울 철새는 76만 마리가 도래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61만 마리에 비하면 25%나 많아진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류독감의 원인이 오직 철새가만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철새가 많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발병 위험 요인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류 독감은 이제 해마다 발생하는 겨울철 재해입니다. 특히 지난 2016년이었죠. 전국을 휩쓴 조류 독감으로 3,800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하는 그런 악몽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가금류 생산 농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3년 동안 조류 독감이 2회 이상 발생했던 평택과 포천의 최근 기온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평택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영하 5도였는데요. 내일은 영하 8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천은 지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선이었는데요. 내일은 영하 10도, 모레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철새가 옮기는 탓에 완벽한 조류 독감을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나서 대대적으로 차단 방역에 나서서요. 조류 독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크게 줄인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제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새들이 계속 날아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류독감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류독감이 일단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빈틈없는 초동방역이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시고 그리고 축사 주변의 소독도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또 방역수칙 준수를 하려면 힘들고 귀찮기도 할 텐데 예방의 첫 단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조류 독감이 한번 발병하게 되면 그 피해가 아주 상당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전국의 닭과 오리의 주요 생산지의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는 영농과 날씨, 이번에는 충청 지방의 자세한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안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룡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 머물겠습니다. 충북 보호는 바람이 종일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괴산도 아침에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도에 머물겠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이맘때 어울리는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충청북도입니다. 토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영하의 강추위가 이어지겠고 일요일에는 역시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지방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예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전반적인 날씨가 어떤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충청도 지방 현재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은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되고 있고요. 서해 중부 해상에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충남 앞바다에서는 천수만 평수구역을 제외하고 풍랑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풍랑주의보는 내일 새벽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전에 경기 남부지방으로 특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지 적설량 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충청도에도 눈이 내렸는데요. 주로 충청 북부 쪽으로 적설을 기록했습니다. 충주에 5cm, 제천 4cm, 당진 1cm, 그리고 천안 0.5cm까지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점차 눈이 녹으면서 1cm 내외 적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눈 소식이 잦고 지금 제법 눈도 많이 쌓여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 눈에 대한 대비가 있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점차 눈이 녹고는 있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주변에는 밤 동안 계속 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따라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 그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서 시설에 장애가 오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제설 같은 거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추위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요. 지금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잖아요. 앞으로의 날씨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네, 토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평년보다 기온이 계속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 날에는 지역에 따라서는 비라든가 눈이 오면서 기온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그 이후에 다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계속 예상되는 만큼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이 내렸을까요? 중부지방의 작년과 올해의 적설량을 비교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딸기 출하가 한창인 충청북도 청주입니다. 오늘 11일에 3.3cm 정도의 눈이 내리면서 작년보다는 적설량이 많았습니다. 대전인데요. 지금 포도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비슷한 시기에 눈이 왔었는데 적설은 올해보다는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중부지방의 날씨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충청도에는 고추를 특산물로 내세우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 고추는 고온성 작물이라고 해서 겨울철의 생육 환경에 무엇보다도 민감할 것 같은데요. 고추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좀 짚어주시죠. 네, 좋은 기에 풋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는 보온이나 관수, 물 관리, 그리고 환기와 가스, 그리고 광 관리 등에 중요합니다. 정식 후에 바로 터널을 만들어서 보온을 해줌으로써 뿌리 활착을 이렇게 촉진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지온을 20도씨 이상으로 하고 야간 온도를 18 내지 20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식 후에 뿌리가 내리면 주간 온도를 20도에서 25도, 그리고 야간 온도는 15도 이상, 그리고 지온은 18도씨 이상으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착과기가 되면 16도에서 21도로 낮 온도를 그리 높지 않게 유지하는데 대신 밤 온도는 오후 8시까지는 20도로 유지하시고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는 17도로 유지하시면서 12시가 지나고 나면 호흡을 억제하기 위해서 15 내지 16도로 유지하는 변온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말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맘때 하우스 고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고추를 시설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연중 재배가 되고 또 이렇게 연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건은 병해충이 발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되는데요. 고추병에는 흰가루병, 균해병, 잿빛곰팡이병과 같이 좋은 다습한 곳에서 발생하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해충으로서는 가루이, 굴파리, 그리고
진딧물과 총채벌레 또 이붕해류까지 연중 발생하는 이런 해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방적 방제로서 영양을 균형을 맞추고 환경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부득이 작물 보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약제로서 안전사용 기준을 꼭 준수하면서 방제를 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도의 최대 고추 산지죠. 청양의 자세한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크게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기온입니다. 올해는 2.3도로 작년보다는 1.2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기온 그래프를 보시겠는데요. 11월부터 12월 상순까지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올해가 포근한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2월 초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기온 변동이 컸고 지금은 작년보다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한파나 강풍과 같은 악기상에 대비해서 평소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하우스 고추 시설물에 관리 요령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겨울철 시설에서 재배하는 고추가 정상적으로 결실하려면 18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온과 광투과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닐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주 점검을 하셔서 파손되는지를 살펴주셔야 되고요. 또 강풍과 폭설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고정끈과 보조지주를 준비하셔야 되고 또 난방기, 환기팬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을 함으로써 저온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또 끝으로 전기 안전과 화재 관리를 위해서 전선의 피복이 벗겨졌거나 아니면 연결 부위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살펴주시고 기상제어로 연료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예비 연료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쓸 일이 너무나도 많네요. 하지만 품질 좋은 작물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국 고추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날씨와 영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도와 전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지방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김천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창원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완도는 잔뜩 흐린 날씨가 예상되고요. 새벽 사이에는 약하게 눈발이 날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안은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낮 기온은 3도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 남부 지역에서는 겨울 시금치 출하가 한창입니다. 시금치는 저온에 강한 식물이기 때문에 시금치 한개 온도가 궁금한데요. 시금치의 한개 온도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겨울에 재배하는 시금치는 동양계 품종으로서 섬초와 재래종이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온성 작물로서 시금치가 내한성에도 강하고 영하의 온도에도 잘 견디고 또 영하 10도에서도 일시적으로 잘 견디기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고온에는 매우 약한 작물이라서 23도가 넘게 되면 생육의 억제를 받게 되고 25도가 넘게 되면 병해충이 많아져서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영하 10도에서도 일시적으로 견딘다고 하니까 정말 겨울철 대표 채소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맘때 농가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겨울철에 시금치를 재배하다 보면 한파와 건조 때문에 생육이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풍에 의해서 풍해를 입게 되는데요. 이렇게 잎과 줄기가 절단되거나 식물체 자체가 부러지게 되면 이건 생육에 결정적으로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피복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비닐이나 부직포 또는 한냉사로서 피복해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습해 시금치가 약하기 때문에 배수로를 잘 관리해 주시고 필요하면 도랑도 만들어 주셔야 되고 또 건조에 약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줘야 될 때는 따뜻한 날을 골라서 오전 중에 스프링클러로 골고루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도랑에 물이 남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흘리는 것입니다. 네, 남해초라고 불리는 겨울철 대표적인 시금치를 생산하는 산지죠. 오늘은 남해군의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용 농촌 지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남해 네. 시금치는요, 해풍을 맞아서 더 고소하고 달콤하고 아주 인기가 많은데요. 올해 생산량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 생산량은 958헥타를 재배하여 9,400톤을 생산했지만 평년 생산량인 10,000톤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으로 농가수와 재배 면적이 감소한 탓입니다. 올해도 농가수는 4,320농가로 전년에 비해 2.7% 감소하였고 재배 면적도 947헥타로서 1.1%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약 9,000톤 정도는 생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남해 시금치 농가에서는 혹시 날씨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시금치를 파종해야 할 기간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 2달간 비 온 날은 19일로 강수량은 499mm였습니다. 평년 199mm에 비하면 비가 자주 그리고 많이 온 편입니다. 남해는 논에 심는 시금치가 많은데 벼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시금치 파종도 같이 늦어져서 결국 출하도 평년에 비해 10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특히 10월 5일 가을 태풍 콩레이가 몰고 온 강풍과 폭우로 인해 뿌려둔 종자가 유실되고 땅이 다져져서 종자가 발아 못하는 피해가 일부 농가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의 5% 정도 되는 51헥타를 재파종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재파종을 할 정도로 피해가 심했다고 하니까 시금치 농가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해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다행히도 시금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11월 기상 조건이 좋아져서 비교적 작황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산량도 많게는 평년 수준인 10,000톤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기후의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이 1년 중에 시금치가 가장 달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겨울 시금치의 생산지죠. 경상남도의 남해의 자세한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달간의 평균 기온입니다. 올해는 8.1도로 작년보다는 1.6도 정도 높은 기온대를 보였습니다. 한 달간의 기온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11월부터 12월 상순까지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기온 변화가 많이 크고요. 지금은 작년보다는 크게 낮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남해의 경우는 작년보다는 이렇게 올해가 기온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함께 지금 남부 지역에서 한창 출하 중인 잎채소는요, 바로 미나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미나리는 담수 재배와 함께 밭 재배도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물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미나리 물 관리 요령이 있다면 좀 짚어주세요. 네, 미나리 시설 재배에서 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보온의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물 주는 방법은 주로 분수호스나 점적호스를 사용해서 살수 방식이나 또는 점적관수 방식으로 물을 주는데 이런 도구가 없더라도 고랑에 직접 물을 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 정식을 해서 뿌리를 내릴 때는 뿌리가 빨리 내리기 위해서 2cm 정도로 물을 얕게 대주고요. 그리고 좋은 시기에는 낮 동안에 물을 얕게 됨으로써 땅 온도를 높여주고 그리고 밤이 되면 오히려 물을 깊게 대서 땅 온도가 식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시설의 온도가 최저 온도가 5도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미나리 산지라고 한다면 청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최대 미나리 산지죠. 청도의 읍면동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읍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화양읍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도가 예상됩니다. 역시 미나리를 생산하고 있는 매전면인데요. 내일은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금천면은 아침 기온 영하 8도고요. 종일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청도 역시 내일은 아침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맘때 미나리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겨울철에 시설에서 미나리를 재배할 때는 반점고사병과 녹병과 뿌리 썩은 병의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달팽이도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가 과습하지 않도록 하고 비료를 많이 주지 않도록 해서 미나리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이 발생한 개체가 있을 때는 즉시 제거해서 전염을 막아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전국의 미나리와 또 시금치의 주요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중부와 남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위 대비와 함께 빙판길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